예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하나예요. 왼쪽에 보이는 게 렌더링 샷이고 중간에 있는 게 스터디 모델, 마지막에 있는 게 실제 완공된 후의 모습이에요. 놀라운 게 스터디 모델의 이 조그만 아까 보여줬던 그 가스켓 디테일들을 빼고는 형태가 거의 비슷하죠. 이 말은 하디드와 다르게 굉장히 이 물성에 대해서 재료의 물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시공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렌더링이 그대로 패브리케이션으로 넘어간 예라고 하나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이상적인 예예요. 사실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디자인과는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패브리케이션 쪽에서는 되게 화두 있게 다뤄질 주제는 아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 스터디 디자인 리서치랩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공하면서 사용됐구나 라고 단박에 알 수 있는 한 장의 PT입니다. 다음이 이거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디지털 툴을 디자인에 사용한 게 아니라 제작 과정에 사용한 거를 그리고 주로 보여드렸는데 디지털 툴을 파라메트릭 디자인 툴을 설계 과정에서 디자인 과정에서 사용드린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게 2014년도 디지털 건축대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나가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여기 이선민이라는 친구와 황일현 씨라는 친구와 셋이 같이 작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도 대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거기서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저는 항상 알고리즘 with seed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씨앗이다 라는 거죠.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려는 그런 욕심이 되게 있었어요. 2학년 때부터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버추얼 투 리얼 같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어떻게 하면 보이게 할까, 바람을 어떻게 형상화할까, 뭐 알고리즘 또 숫자도 그렇고 미적분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까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름 성공적으로 끝마친 프로젝트가 이거라고 제가 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씨앗에 알고리즘을 심어가지고 뭔가 인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알고리즘을 일단 넣어서 씨앗을 뿌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어떤 알고리즘을 심을 때 그 나뭇가지가 자라나는 방향을, 이것도 가설 중에 하나예요. L-시스템이라는 가설인데 나뭇가지가 자라는 방향을 코딩을 해서 하나하나 예제들을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따다다다 컴퓨터로 딱 작성을 하면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자란다 라는 가설이고요. L-시스템이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자란다. 컴퓨터에 그 반복되는 기능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트들을 만들어 놓고 알고리즘을 이런 식의 나무를 원한다면 이런 알고리즘을 넣으면 된다 라고 일단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로 이게 L-시스템 스트럭처로 만든 거를 좀 더 공간적 3D로 제가 만들어 본 형태고요. 마치 뼈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마치 사람 뼈 연골 골다공증 걸린 사람처럼 뼈가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식물이 자라는 과정, 생장 과정과 사람이 뼈가 형성되는 과정이 이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부학과 세포들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같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L-시스템. 다음에 보르노이 다이어그램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어떤 공간에 포인트를 갖고 최대한 균질한 공간을 가지도록,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공간을 최대한 많이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이에요. 어떤 무정형의 공간에 6명이 떨어져서 가장 합리적으로 공간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요. 얘를 이용해서 L-시스템 사이에서 공간을 만들어 나갈 때는 역시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은 같은 회의실이라도 어떤 공간은 대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공간은 오피스여서 오피스 옆에 붙어 있는 거여서 굉장히 작아야 된다. 그럴 때는 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오스모시스, 이게 3투압이라는 거거든요. 3투라는 코딩으로 총 3가지 L-시스템과 보르노이 그리고 오스모시스 3가지 코딩을 짜면서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여기다 넣었는데 일단 그 시나리오가 하나 필요해요. 디자인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2050년에 사막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에다가 씨앗을 딱 뿌려요. 50년 뒤에는 몇몇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지하 300m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먹으면 모래들로 유리를 만든다. 굉장히 소설 같은 그런 얘기를 했죠. 먹으면 유리들 안에 모래가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가득 차 있는 유리와 아래 뿌리에서 나온 물들을 갖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위에도 또 셀을 만들고 스트럭처를 내가 그 코딩했던 스트럭처가 L시스템, 오스모시스, 보로노이 세 가지가 코딩된 스트럭처가 올라가면서 위쪽에 또 다른 셀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아래쪽의 모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굉장히 소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 아래쪽에서 물을 계속 끌어오고 위쪽에서 바람과 통신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건물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 건물들이 사막화된 지역에 여기저기 생길 거기 때문에 보시면 2050년도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고요. 200년이 지난 2250년에 건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되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라 이건데 딱 여기를 시작으로 2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해요. 여기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이 디자인의 가장 버텀 라인은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축, 제가 친환경 건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자연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떨까라는 시작에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이때 시작으로 200년 뒤에 만들어졌죠. 이때 시작으로 200년 전에는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했지만 자연 파괴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난 200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200년 뒤에는 우리가 자연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살게 라는 거죠. 사막에 여기저기 뿌려진 씨앗으로 이렇게 생긴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면 아직 슬래브는 생겼어요. 갑자기 생겼어요. 슬래브 생겨가지고 이쪽에서부터 데이터 컬렉터, 여기 와이파이도 되고요. 빵빵해요. 기상 데이터 같은 거를 수집하는 높이가 되고요. 아래쪽에는 뭐 웨더 스테이션이 있어서 그 아래 컨트롤 센터와 함께 날씨 같은 거를 확인해서 뭐 아래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뭐 중간중간에 커뮤니티 스페이스, 오피스, 레지던스 이런 식으로는 좀 넣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유사시에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가서 살 수 있도록 비어있는 셀들이 있겠죠. 여기 안에 있던 모래들이 위로 올라왔던 거고요. 그 뼈의 스트럭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L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아래 뿌리들은 이 뿌리가 이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압권이에요. 보통 도면에서 볼 수 없는 수염 같은 게 나 있는데 한올 한올 그렸습니다. 되게 예뻐요. 보로노이 루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뿌리로 물을 머금고 올라가면 스트럭처를 타고 올라온 물들이 사람들한테 공급이 되고 반대로 위에서부터 받아온 바람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이중 스트럭처의 보로노이 구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끊어. 네, 그렇습니다.